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교수로 있는 조영민입니다. 저는 당뇨병과 비만을 진료하고 연구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혈당을 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자가혈당 측정 장비도 있고 연소혈당 측정 장비도 있고 해서 혈당을 재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혈당을 잴 수가 없어서요,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포도당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혈당을 추정을 해서 당뇨병을 치료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피를 뽑아서 혈당을 잴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여전히 가정에서는 혈당을 잴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손끝에서 간단한 체열을 통해서 혈당을 잴 수 있는 기기가 만들어졌고, 처음에는 거의 한 벽돌 크기만큼 컸었고요. 피도 상당히 많이 짜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아주 소량의 혈액만 있으면은 몇 초 내에 이제 혈당을 잴 수 있는 자그마한 그런 자가혈당 측정 장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4시간 동안의 혈당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잴 수 있는 연소혈당 측정기가 개발이 됐고요. 혈당을 그래프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스파이크가 나타나고, 운동을 하면 혈당이 떨어지고, 어떤 시점에 저혈당이 생기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가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측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오토 란셋이라 그래가지고서 이 체열침이 있습니다. 손가락 끝을 찔러서 피를 한 방울 내서 스트립에다가 묻히게 되면은 혈당이 재지게 되는 장비가 일반적인 자가혈당 측정기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픕니다. 10손가락 찔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고요. 그에 따라서 자주 하기는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이제 많이 측정하시는 분들 같으면 한 4번 정도 측정을 하실 텐데, 4번을 찔러서 통증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24시간 중에서 한 4포인트의 혈당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혈당의 윤곽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소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손가락을 찌를 필요가 없이 피하에 삽입된 센서를 통해 가지고서 혈당이 쭉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24시간 동안의 전체적인 혈당의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혁명적인 혈당 측정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소혈당 측정기의 측정 원리는 일반적인 손끝에서 혈당을 재는 측정 원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즉 포도당 산화 효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자를 검출함으로써 그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로 이제 환산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그 진보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서 피하에다가 센서를 꽂아 놓고 지속적으로 쭉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늘이 혈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조직, 피하 조직의 세포 사이에 있는 그 액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질액이라고 부르는데, 그 간질액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추산을 해서 이제 혈당이 얼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그런 수치로 해서 혈당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소혈당 측정기의 사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일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센서가 약간 바늘처럼 생겼거든요. 삽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팔 뒤나 제품에 따라서 이제 배에도 붙이기도 하는데요. 그 바늘이 들어갈 때, 정확하게 말해서 센서가 들어갈 때 통증이 거의 없다 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하고 있으면서 내 몸에 달려 있다는 느낌 자체가 잘 들지가 않고요.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심지어 수영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이 센서를 달고 있으면은
스마트폰 혹은 전용 모니터로 데이터가 바로 직접적으로 전송이 되어 가지고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혹은 어떤 제품은 이 팔 뒤에다가 센서를 붙여놓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하면은 이제 혈당이 그 순간 보여지고 그 직전에 8시간 동안 저장되었던 데이터가 한꺼번에 넘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연속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센서를 붙여 놓았을 때에 이 접착제 성분에 대해서 알레르기나 접촉 피부염이 생기는 분들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요. 도저히 붙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를 통해서 센서를 붙여 놓는 형태의 혈당 측정 방식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혈당이 어느 정도만 유지되게 되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최근 한 2, 3개월 동안에 평균적인 혈당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혈당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소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혈당을 재보니까 이렇게 기복이 나타나게 되는데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스파이크가 나타났다가 다시 골짜기로 떨어졌다가 이와 같이 쉽게 말해서 롤러코스터처럼 이런 혈당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혈당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혈당은 나쁘진 않지만은 이렇게 너무 너를 뛰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심히 저해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염증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당뇨병 관련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혈당도 중요하지만은 이와 같은 혈당 변동성을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인슐린을 쓰고 있는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혈당 변동성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 저혈당의 위험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 변동성이 큰 것은 우리가 당뇨병을 조절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큰 문제점이 되고요. 이 혈당 변동성을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리브레라든지 다른 CGM, 연소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혈당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환자분들과 그 심도 있는 그런 상담을 합니다. 이때 혈당이 왜 올라갔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날 뭘 먹었습니다. 외식을 했는데 냉면에 뭘 드셨더니 확 올라가더라. 이야기들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그 음식을 조절하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 누워서 TV를 봤더니 많이 올라가더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후에 운동을 해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상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쓰시는 분들은 인슐린 용량을 어떻게 조절하십시오. 인슐린 맞는 타이밍 그리고 탄수화물의 양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절하십시오라고 조금 더 이제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상담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물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은 식사의 그 성분, 그 양, 타이밍 그리고 운동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약을 쓰지 않고도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연소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혈당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됐는데 그런 그 혈당 패턴을 환자분들께 보여드리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건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몰랐습니다. 운동을 하면 이렇게 좋아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각성을 하게 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더욱더 열심히 그 환자 본인이 혈당 조절 치료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혈당이 좋아지는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아주 생활에 큰 그런 어떤 변화,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혈당이 굉장히 잘 조절되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 글루코스 혁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그 의료진이 아닌 일반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혈당을 쭉 모니터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보고 알아낸 그런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그 의료진들이 비과학적이다, 근거가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로서 증명을 해주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별성인데 그동안의 어떤 평균적인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혈당 조절을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다면은 내가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연소갈등 측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그 식전에 어떤 특정 음식을 섭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먹는 순서를 바꿨다든지 식후에 운동을 했다든지 했을 때에 혈당이 이렇게 좋아진다. 나는 그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개인 수준에서의 그런 특성이 앞으로는 치료에 크게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 이 글루코스 혁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저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가지의 꿀팁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두 다 이제 받아들일 것은 아니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현명하게 혈당 조절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